안녕하세요. 다시바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운을 잡아라 25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식은 집에 들어와 통장을 들고 무철이는 이제 죽고 없으니 그만 초조해 하고 이건 은행 금고에 넣어둔 뒤 잊어버리자 생각합니다. 규태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며 무철이 놈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니 나만 입 닫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각 무철은 노인의 집에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미진이는 가족들과 식사 중에 시어머니인 복자와 양념게장을 두고 투닥거립니다. 규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민용은 규태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진태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용을 보며 내일 병원 가는 거 알지? 치료제 받으러 처음 가는 거니까 잊지 말고 준비해 두라 말하죠. 내일부터 학교에 가면 안 되냐는 민용과 좀 더 쉬어야 한다는 규태 간에 언쟁이 오갑니다. 이내 민용은 짜증을 내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데요. 규태도 방으로 들어와 가족 사진을 보며 죽은 아내에게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저 자식 나한테 말하는 거 들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 만나서 교육을 잘 시켰네, 못 시켰네 잔소리 하지 마.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냐며 자기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예전처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말하는데요. 서우는 켜지지 않는 가스레인지를 보며 뒤따라 나온 태하에게 이거 왜 안 되냐 묻습니다. 태하가 가스가 끊긴 거 아니냐 대답하자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거지 가스가 끊길 리는 없다 말하는데요. 방에서 집 경매 서류를 보고 있는 미자.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짚습니다. 태하는 미자방으로 들어가 혹시 가스가 끊긴 거냐며 가스 요금을 낼 돈도 없는 거냐 묻는데요. 이에 미자는 아빠 장례식을 할 동안 독촉장이 왔었는데 모르고 있어서 끊겨버렸다며 복구될 테니 걱정 말라 말합니다. 한편 석진은 태형의 결혼식 사회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수트를 입으니 멋지다는 규태와 해숙의 말에 떨린다고 말하자 웃으며 떨지 말고 예쁜 아가씨 하나 꼬셔오라 말하는 해숙입니다. 집을 나서는 석진과 마주친 서우. 정장이 잘 어울린다며 어디 가냐는 서우의 말에 석진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지는 태하의 시계를 보며 설마 다시 갖고 가려고 쓰는 건 아니겠지?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며 책상 위에 잠시 꺼내두는데 그 위에 수건까지 올려두고 맙니다. 어째 불안한데요. 이어서 곧 해숙이 들어와 방 정리를 하며 태하의 시계를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리고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대식은 은행 금고에 가서 직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통장을 금고에 넣어두고 이제 안심이라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시각 규태도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라도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따로 두어야겠다 생각해 은행에 방문하는데요. 대식과는 서로 보지 못한 채 엇갈립니다. 그리고 규태는 지나가던 직원에게 여기 은행은 통장에 얼마 이상 있어야 VIP가 되는지 묻습니다. 2억이라 말하는 직원에게 겨우 그거냐며 통장을 보여주고는 VIP실로 안내받습니다. 대식은 집 앞에서 마주친 규태에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야기하자 미자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 말합니다. 금옥의 가게로 들어온 세 사람. 금옥은 그럼 미자 언니네 집이 빚쟁이들한테 넘어갔단 말이냐며 걱정합니다.
미자 언니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냐 말하는 금옥을 보며 대식과 규태는 착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식은 속으로 통장 압류당했는데 집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 집 식구들은 뭘 먹고 사냐며 지금이라도 복권 당첨금을 나눠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규태도 마찬가지로 속으로 생각하는데요. 26억에서 얼마를 떼줘야 하나? 안 그럼 진짜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이를 어쩌지? 라며 고민합니다. 그러다 대식과 규태는 동시에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얼마라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는 규태의 말에 대식은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친구 가족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도리가 아니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규태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돈을 주고 너랑 같이 했다고 말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이에 대식은 같이 돕자고 말하는데요. 규태는 대식을 보며 무시하듯 이야기합니다. 네가 닭 팔아서 얼마나 벌겠냐며 자기가 하겠다고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은 대식이 기분 나쁜 듯 그러는 넌 집 소개해주고 얼마나 많이 버냐 묻자 걱정하지 말라며 너보단 많이 번다 말하는 규태. 그러다 곧 말다툼으로 이어지며 서로 못할 말까지 하고 마는데요. 통장에 1억도 없어서 가게 빼는 주제에 가만히 있어. 그러는 너는 아들 수술비도 없어서 빌빌대던 놈이 무슨 소리야? 험한 소리가 오고 갑니다. 결국 일어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자 금옥이 남의 가게에서 무슨 짓이냐며 그만하라 말하고 겨우 그딴 일로 서로 안 본다 말하지 말라며 맞는 말을 하네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뱃싸움에서는 대식이 규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사갈 집을 생각하며 가구를 보러 온 해숙. 찾으시는 거 있으시냐는 직원의 말에 아파트 자랑을 늘어놉니다. 한 30평 정도 오래된 아파트 아니고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이에요. 신축. 거기에 잘 어울리는 엘레강스하고 암튼 좋은 걸로 부탁드려요. 해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에 신이 난 듯 하네요. 서우는 한 웨딩홀에 도착하는데요. 신부 대기실을 찾고 있습니다. 태형은 온 매무새를 다듬고 있습니다. 서우는 오늘 나 결혼식인 거 모르지? 라고 묻는 태형에게 석진은 맞다고 대답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얘기 좀 하자 말합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서우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요. 친구는 동창회 때문에 알게 됐다며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얘기를 하자 눈치 없이 온다 했다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신부는 서우가 보기 싫다며 예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서우가 좋다며 가버렸다 하네요. 이걸 두고 서우가 꼬리를 친 거라 말합니다. 마침 신부 대기실에 도착한 서우. 결혼 축하한다 말하고 왜 연락 안 했냐며 하마터면 못 올 뻔했다 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신랑에 대해 묻는데요. 그러자 신부가 일어나더니 이번엔 신랑도 뺏으려 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굳어진 표정으로 서 있는 서우에게 농담이라며 웃어넘기죠. 서우는 친구의 말에 기분이 상해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얼마나 잘난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지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며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석진을 마주치고 마는데요. 이상하다 생각하는 찰나 신랑이 태형인 걸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곤 서로 눈을 마주친 석진과 서우.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는 서우를 보고 석진은 그 뒤를 쫓습니다. 정신없이 계단을 오르다 발목을 삐끗한 서우를 석진이 부축하는데요. 그런 석진을 뿌리치는 서우입니다. 석진은 결혼식 시간이 다 됐음을 알리는 직원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서우를 보내는데요.
아지는 이제서야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 시각 태하는 집 앞에서 빚쟁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며 오늘 안에 꼭 돈을 보낸다 말하고 겨우 돌려보냅니다. 그 뒤 집을 나서는 아진을 보고는 내 시계를 내놓으라 말하죠. 아진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러자 찾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간다며 같이 들어가서 당장 찾아보자고 아진을 잡아 끄는데요. 가게로 돌아온 해숙에게 대식은 뒤따라 들어오며 앞으로 규태네 부동산에 절대 가지 말라 말합니다. 해숙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묻자 치킨집 한다고 사람을 무시한다며 친구를 우습게 한다 말하죠. 집에 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 하는 해숙에게 대식은 집에 경매 통보서가 왔으니 가서 챙겨두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경매 나온 지금 집을 이참에 가진 돈으로 그냥 사버릴까 생각합니다. 규태는 지인에게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 규태에게 지인은 매형이 국토부 과장이라며 술김에 한 말을 들었다고 믿을만하다 말합니다. 투자할 거냐 묻는 지인에게 돈이 없다 말하고 돌려보낸 뒤 가진 돈으로 직접 투자해볼까 혼자 생각합니다. 노인은 누워있는 무철을 계속 돌봐주는데요. 무철을 발견하고 구해준 것이 노인이었네요. 그 노인은 무철이 예전에 자신에게 무전유죄라며 소리치던 사람임을 기억해냅니다. 그럼에도 구해준 거였네요. 노인은 손에 돈을 꼭 쥐고 놓지 않는 무철을 바라보며 이 돈이 자네 돈이냐며 금방까지는 자네 돈이었는지 몰라도 이제 내 거라고 억울하면 빨리 깨라 말합니다. 노인이 방을 나가자 돈을 뺏긴 무철의 손가락이 움직이며 이번 화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운을 잡아라 25회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